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해의 기본 원리인 텍스트 구조, 햄버거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연결하세요. 이걸 배웠고, 항상 대조의 관점 이분법적 사고를 생각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빈칸 채우기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아주 중요했죠? 자, 비동사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비동사,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 되다, 무엇 무엇이 있다, 어떠한 장소에 무엇 무엇이 있다, 어떠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존재하다, 이 네 가지 뜻이 있었고, 이것이 문장에서 명, 명인 형태일 때와 형일 때의 형태와 전명일 때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 드디어 3강이 됐습니다. 오늘의 3강에서는 이 텍스트 구조에서 우리가 항상 A에서 이 A를 받고 이렇게 A를 받는 이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트로덕션과 바디와 결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자,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A라는 것에 반대인 B가 있었죠. 이 B를 부정하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같은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결하라. 코히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렵죠. 이거를 해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결속이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바인딩, 이렇게 묶었다가 좀 더 학문적으로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속 장치, 그거를 연결하라로 선생님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라고 했죠. 대조의 생각.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필수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부분입니다. 어법의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필수 부분을 살펴보면, 자, 이 중간에 다 공통점이 동사가 있죠. 자,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동사가 존재하고 이 동사의 왼쪽은 전부 뭐죠? 네, 동사의 왼쪽은 전부 명사입니다. 자, 동사라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봤을 때 명사도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명사와 명사 이렇게 오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문장이 이렇게 오고요. 이 형용사가 한 20%, 이게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이게 한 5% 정도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왼쪽에는 뭐가 있죠? 예,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동사가 있죠. 뭐냐, 오른쪽에. 또 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명사도 올 수도 있고 형사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두 개 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키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네, 바로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축으로 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능력, 이게 구조적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3번까지 살펴보고 4번은 다음 강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이 네 가지는 좀 특수한 겁니다. 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 가장 많은 경우가 명동명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면, 자, 명동명 구문이다.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오는 경우이고요. 자, 동사가 is네요. 그 중요했던 비동사. 자, 비동사 뜻이 뭐라고 했었죠?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 되다, 무엇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존재하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글자를 형태론적으로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뭐뭐가 이쪽에 뭐뭐가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없죠. 예, 이게 형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 선생님이 이거 정말 강조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면 영어 한 30% 했다고 보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동사를 크게 나누면 비동사류하고 일반 동사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일반 동사의 대표 선수는 누구냐? 이 두라는 거죠. 하다. 비동사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뜻이 있는 거고 이 네 가지 뜻 이외에 이 두는 하다라는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자, 이 비동사는 6개만 있지만 이 일반 동사는 이게 한 만 개, 한 10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공부하다, 놀다, 먹다, 자다, 뭐 게임하다, 뭐 다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하고 쌍벽을 이 5개가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your life is your present가 있죠. 이것을 보시면 동사의 왼쪽에 뭐가 있죠? 예, 명사. 방금 배웠죠. 동사의 왼쪽에 명사. 자, 동사의 오른쪽에는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고 안 오기도 하고 여기서 너의 삶은 너의 선물이다. 너의 삶은 너의 선물이다. 요거 뭐뭐이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뭘 찾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동사라는 거예요. 근데 s가 붙었네요. 자, 그럴 때는 형태론적 관점, 모포로지컬한 관점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s가 붙었을 경우에는 동사에 s가 이렇게 붙었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왼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수가 단수다라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녀석이 현재예요 라는 신호예요. 현재. 그 다음에 여기가 3인칭이에요 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3가지의 신호를 주고 있다. 이것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태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nterest의 왼쪽이 전부 뭐라고 그랬죠? 이 동사의 왼쪽. 네, 맞습니다. 명사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를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이렇게 그냥 전체를 그냥 명사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더 이거를 구성마다 구성소라고 하는데 이 구성소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지금은 전체 덩어리로 한번 보시게요. 자, 이거 전체 덩어리가 명사, 그냥 명사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전체 덩어리가 명사, 이렇게. 그럼 자, 보시면 모든 것, 이렇게 간단한 모든 것은 간단한 모든 것. 그럼 대조 생각해야죠. 대조. 항상 해석을 할 때는 대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복잡한 것은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모든 것은 나의 흥미를 끌었다. 나를 관심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사 왼쪽 이 명, 오른쪽 명에서 명동명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void 이게 동사예요. 왜 이게 동사예요? 오른쪽에 명사 있었잖아요. 동사죠. 그러면 동사를 구조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구조적으로 정의. 동사는 왼쪽에 명사를 갖고 오른쪽에 명사나 형용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구조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명동명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해석해 드려야죠. 여기는 유가 생략됐습니다. 유가. 명령문이니까. 그래서 너의 단점들을 피해주세요. 피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뭐가 붙었어요? 예, s가 붙었네요. 그럼 어떤 정보를 준다? 우리에게 형태적으로 3가지 정도를 준다. 첫 번째는 뭐다? 이 오른쪽이 뭐다? 예, 3인칭이다. 두 번째는 수가 단수다. 세 번째는 나 현재야. 이 3가지 정보를 준다 그랬어요. 요 녀석 하나가. 그 다음에 이게 동이고 오른쪽에는 뭐가 올까요? 이게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empathy. 그래서 좋은 픽션이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 픽이라는 것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tell 이런 뜻이라서 이야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픽션, 좋은 스토리가 뭐다? 공감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명동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 동사의 왼쪽은 명사요. 동사의 오른쪽은 형용사가 오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형용사가 자, 한번 볼게요. My cat. 이게 전체가 뭐죠? 명. 왜 명이에요? 동사 왼쪽이니까. 자, 이 두 번째는 Q2 보니까 이 녀석이 형태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보이죠. 형용사처럼. 자, 그래서 명동형. 자, 그 다음 보세요. She looked delighted. 선생님, 여기도 ed가 있고 형태적으로 여기도 ed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look 여기서 이렇게 발음이 트 발음이 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형태적으로 과거가 된다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다, 보이다 이런 뜻인데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과거니까 보았다, 보이다,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delight 보시면 선생님 좋아요. delight 이것도 ed가 붙었네요. 그러면 뭐다? 이것이 과거이고 과거의 신호잖아요. ed가 과거 신호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신호인데 이 녀석이 오른쪽에 명사가 있고 왼쪽에 명사가 있나요? 없죠. 그럴 경우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무슨 뜻이냐?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가 될 수 있는 과거 동사가 될 수 있는 신호가 되고 하나는 형용사가 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ed가 붙어 있으면.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delight는 동사로는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그러면 이거를 형용사로 고치려면 기쁘게 된, 기쁘게 당한, 어떻게 해진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시 좀 여기 화면을 좀 지울게요. 자, 다시 보면 동사에 ed가 붙으면 형태적으로 ed가 붙으면 오른쪽에 명사도 있고 뒤쪽에 명사가 있거나 형용사가 있거나 이렇게 생긴 구문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과거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동사에 이렇게 ed가 붙은 형태가 있는데 이 녀석이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닐 때는 뭐뭐해진, 뭐뭐가 된, 뭐뭐가 당한이라고 해서 이 녀석이 형용사로 바뀌어요. 뭐가?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어요. 형용사로. 어떻게 하면 동사가 형용사 된다? 여기다 그냥 ed 붙이면. 이거를 좀 어려운 문법 용어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과거 분사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본에서 온 그 일본식 영어의 일본식 영어 문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독립영어예요. 일본 문법을 가능한 한 조금 사용을 조금 더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she looked. 얘가 동사니까 왜 동사야? 왼쪽 명사 있잖아요. 동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ed가 붙었네. 근데 여기 명사가 아니네. 이거는 그러면 형용사구나. 자, 이렇게 형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뜻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ed가 형용사니까. 자, 기쁘게 된 그녀는 기쁜 것처럼 보였다. 기쁘게 된 상태로 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 그럼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때 비동사 뜻이 뭐라고 했어요?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그쵸?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인 상태가 이다.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인 상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상태이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she is beautiful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이거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녀는 이다. 아름다운 상태이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뭐뭐 있다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도 뭐뭐 있다의 뜻을 해도 됩니다. 그녀가 기쁘게 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셔도 되는 거죠. 또 기쁘게 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동사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하다로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다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보이다. 어떻게 보여? 기쁘게 된 채로, 기쁘게 된 상태로 보이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seem입니다. seem.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뭐뭐처럼 보이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 seem은 이런 느낌이에요.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다.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 보였다. 이리 나왔네. 이리 나왔네. 자, 왼쪽에 형. 명동형. 이렇게 전트 이렇게 나오면 ENT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의 형태적인 뜻이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ENT가 오면 좀 ANT, ENT 이렇게 오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형태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구조적으로 볼게요. 신텍스적으로. 명동형이죠? 명동형. 자, 그러면 우리가 he seemed 됐으니까 과거죠. 뭐뭐처럼 보였다. intelligent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똑똑한? 좀 지적인 것처럼 보였다. 겉보기에는 지적인데 제가 지적이지 않을 것도 같아.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인텔리전트하게 보였다. 이해되죠? 이것도 is로 고칠 수 있죠. 명동형이니까 intelligent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그는 지적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적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의 차가, 이것도 나도 동사죠. 이것도 되다예요. 되다. 왜 되다예요? 명동형일 때는 되다. 뭐뭐 되다,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이런 느낌의 뜻이 있는 거죠. 자, 내 차는 got stolen. 그러니까 stolen도 마찬가지죠. en이 붙었네요. 자, en이 붙은 경우에도 이것도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자, ed하고 같은 형태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차는 이게 뭐예요? steal이라는 훔치다죠. 그러니까 훔치다가 아니고 당한. 그러니까 도난된이 되겠죠. 도난된 상태에 있다. 도난된 상태이다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것도 이지로 고칠 수 있나요? 그렇죠. My car is stolen.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자, 앞에가 명 오고, 이게 동이 오고, 이게 형용사가 오면, 여기 있는 동사는 대부분 뒤에 있는 상태이다. 뒤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돼요. 뒤에 있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전부 비동사로 바꿀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명동형일 때는 이 명사가 바로 형용사인 상태에 있다. 형용사인 상태에 있으니까 형용사이다. A가 형용사이다. A가 형용사가 되다. 이런 비동사의 느낌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is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컴은 오다인데요?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다. 되다.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의 꿈은 실현되는 거예요. 진실된 상태에 있다. 내 꿈이 진실된 상태에 있어. 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되었다. 실현된다. 여기서도 컴에 s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S급잖아요. 그럼 어떤 신호예요? 단수가 아니라는 신호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결국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여기 있는 동사들은 전부 비동사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비동사를 강조했군요. 네, 그래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뜻이 물론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오다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왜? 비동사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보이다인데 이것도 이다,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것도 되다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요. 본 뜻도 있지만 명동형일 때는 전부 비동사 뜻으로 바뀐다. 비동사 뜻이 뭐가 있다?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 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형용사의 기능. 형용사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명사를 수식했을 경우에는 이 녀석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수식 부분이 되는 거고요. 명사를 설명했을 경우는 필수 부분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검은 cat, 이게 명사죠. 자, 이 cat 앞에 이렇게 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나 명사요. 이거는 뒤에가 명사예요 라는 신호예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명사예요 라는 신호고, 두 번째는 셀 수 있어요 이런 신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 cat이라는 것은, 블랙이라는 것은 이 cat을 수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식 부분이 돼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cat은 블랙, 이것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검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검은 상태에 있었다, 검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까맣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검은 상태에, 비동사 뜻 아시죠? 검은 상태에 있다, 검은 상태이다, 이런 뜻이니까 검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 cat은 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블랙이 어떻다? 수식했다, 수식. 블랙이 cat을 수식했다. 이거는, 이 블랙은 이 cat을 설명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cat은 이었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명, 동, 형일 때는 요거는 바로 무슨 부분이다? 필수 부분이다. 자, gloomy. 또 어가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outlook이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가 나왔네요. journey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gloomy한 outlook. 좀 이렇게 보니까 좀 글루미해. 참 밝지가 않아. 글루미가 흐린이란 뜻인데 이게 흐린이에요. 흐린 아웃룩. 미래가 보이다. 흐린 상태로 보이다. 명동이 비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흐리게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S가 붙었네요. 자, 룩에 S가 붙었네요. 그럼 형태적으로 어떤 신호? 세 가지 신호. 첫 번째는 이 녀석이 3인칭이다. 두 번째는 단수다. 세 번째는 현재다. 이 신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의 글루미는 뒤에 아웃룩이라는 그 외관에서 보이는 거, 외관이죠. 보이는 거. 이 녀석이 어떻다? 생략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식 부분이다. 자, 여기도 slow journey. 여기도 수식했다. 느린 여행이죠. 자, 그 여행은 느리게 보였다. 느린 상태처럼 보이다. 느린 상태에 있었다. 보이다. 느린 상태로 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느린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 명동형이니까. 이거 전부 비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형용사의 기능은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기능? 생략도 가능한 수식 부분과 생략하면 절대 안 되는 필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설명하는 것은 필수 부분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동. 명동을 쓸 때 우리 배웠네요. 명동 전명할 때 어디에 있다 할 때 나의 사랑이 너의 심장 안에 있다 할 때, 자, 동사의 왼쪽은 뭐라고요? 명사. 동사의 오른쪽은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지금 안 왔죠? 자, 여기서 전명은 수식 부분인데요. 하도 너무 많이 오니까 전명이 너무 많이 와요. 이 전명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이 부사의 역할이 한 90% 정도,
형용사의 역할은 한 15%, 5% 이게 한 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전명은 거의 수식어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동. 명동일 때 비동사가 무슨 뜻이었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었죠. 나의 사랑이 너의 심장 안에 존재한다. 명동 전명.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의미론적 시멘틱하게 보면 나의 사랑이 너의 심장 안에 있다. 나의 사랑이 너의 심장 안에 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 이게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나 너 사랑해, I love you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형태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구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의미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자. 명동 전명 나왔네요. 나왔죠? 전명은 수식어구니까 빼도 되고 명동 끝났네. 그럴 때 이게 뭐다? 왔다, 도착했다 이런 뜻이죠. 그녀는 차를 타고 왔다. 볼까요? 다음 보니까 나는 명동, 명동. 자, 그 다음 이게 동사죠. 왼쪽에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이 비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조동사. 그래서 auxiliary라고 하기도 하는데 auxiliary verb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비동사가 동사로 쓰이지만 조동사로 쓰인다. 이게 진행을 만들 때는 이 녀석이 조동사로 쓰였다 보시면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ing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비동사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에 이렇게 ing가 오면 진행이다. 이 동사가 이게 동사가 되고 이 ing와 비동사가 붙어서 조동사의 역할을 했다.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공부의 초점은 바로 많은, 이게 동사니까 왼쪽 명사 많은 것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 is, ing는 하나로 동사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동사로. 다음 여기 보면 전명이 나왔죠. 자, head가 여기서는 머리가 아니에요. 왜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자, 형태적으로 ed가 붙었죠. 형태적으로 ed가 붙었고 오른쪽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이럴 때는 가다의 뜻이에요. 향하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갔어요. 어디로? 오피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머리를 향해서 갔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백은 부사로 쓰인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명동만 오는 거. 뒤에 안 오는 거. 그냥 명동 전명으로 쓰이는 거 한마디로. 명동 전명으로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동사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들. go, come, 뭐 이런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토익 보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되지만, 특히요, appear, disappear.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happen, 정말 잘 나오고요. 이런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토익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아야 되고요. belong, 이 정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명동명, 전명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 전명이 한 3개 와요. 3개. 명동형 전명 보통 이렇게 이제 한 3개 정도 오는데 명동 아무것도 안 오고 명동 명명 이렇게 와요. 이 문장이 구조가 이 4가지 구조예요. 이 4가지 구조 중에 이거를 2개로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뒤에가 명사가 오는 경우와 명사가 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연녀석을 서로 2개로 나눴어요. 뒤에가 명사가 오는 경우와 명사가 오지 않는 경우, 이 2가지로 나눴는데, 명사가 오는 경우 이 녀석을 타동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명사가 안 오는 경우는 자동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타동사는 그러니까 뭐다? 동사의 오른쪽에 명사가 오는 거다. 그럼 자동사는 뭐냐? 동사의 오른쪽에 명사 안 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가 오거나 아무것도 안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명동 동사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동사 happen, occur, take place, alive, go, come, appear, exist, belong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부 뭐다? 명동으로만 쓰인다.
그리고 명동 전명이다. 전명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명동 전명. 이렇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 이거는 모든 영어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요건 다 알아야 돼요. 다. seem, rise, arise, happen, take place, occur, appear, disappear, result from, result in, remain, alive, function, consist, belong. 무슨 뜻이냐? 여기 예를 들어서 result 다음에 여기가 명사가 오고 from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명동, 전명 이런 형태로만 쓴다 이 말이에요. seem 다음에 이 seem 절대 명사 오지 않아요. 이건 형용사가 오는 거고 rise도 마찬가지예요. 명동, 전명 다 명동, 전명만 많이 와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belong to도 마찬가지예요. belong에다가 뒤에 명사 오고 전치사 to 이렇게 오지 않아요. consist of도 마찬가지예요. consist 다음에 명사 오고 뒤에 of 이렇게 오지 않아요. consist of 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다.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 자동사라는 게 뭐냐? 뭐라고요? 오른쪽에 어디에? 오른쪽에 명사 원사가 오지 않는 거. 그냥 명동 전명. 명동 전명이나 명동형 전명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 독해에서 어디에서? 독해 지문에서. 그러니까 독해 지문에서 이 두라는 녀석이 뭘로 쓰일 때? 명동으로 쓰일 때. 이 페이도 명동, 매러로 명동, 카운트도 명동, 이드워크도 명동, 여기도 명동으로만 쓰일 때, 이때 자동사로 쓰일 때 뒤에 명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뭐라? 다시 한번. 뒤에 명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명사 안 올 때 뜻이 뭐다? 두가 유용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semantic,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중요하니까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어떨까? 명동 전명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자, pay도 수지가 맞다, 보람이 있다, 이익이 되다. 정말 중요합니다. matter 중요하다, count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 작동되다, 지속하다, 지속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두라는 것이 뭐다고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해석해 보면, 자, 여기도 보시면 잘 보세요. 명동 뒤에 명 없죠? 이 원래 이 녀석이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다 이 말. 여기. 자, 써보면 you need what size bag 이런 뜻이에요. 명동명이에요. 너는 필요로 한다. 무슨 사이즈의 백? 요거를 의문 만들려고 앞으로 나간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사이즈 백이 너는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명동명 진짜 중요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작은 것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enough. 자, 그 다음 pay가 뭐라고 그랬죠? 이익이 되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다. 자, 보시면 이 전체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제 이걸 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이제 문법 용어로 얘기하는데, 자,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뭐 할 때? 인간의 안전이 염려가 될 그럴 장소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수식어구니까. 인간의 안전이 염려되는 장소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범죄는 정말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명동구문이에요. 이것도 명동구문이에요. 자, 가주어 it 나오고 to 나중에 설명합니다. 일단 이 녀석이 명동으로 쓰였다. 어떻게 알아요? pay가 무슨 뜻이다? 명동으로 쓸 때는 무슨 뜻이다? 이익이 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t to 나왔죠? 여기 뒤에 거 보시면 여기도 전명 나왔네요. 자, 보면 사용하는 것, 적절한 도구를 일터에서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할 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뭐다? 이익이 되다. 자, 이것이 독해에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두가 하다가 아니에요. 뭐일 때? 명동일 때. 명동일 때 하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충분하다. 자, 카운트 보겠습니다. 카운트 중요하다. 명동, 이 전체가 명이죠. 이 전체가 명. 동사의 오른쪽은 명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happiness, 행복은 중요하다. 돈 이상에. 이건 명동, 이건 전명이에요.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전명. 이렇게.
행복은 count,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항상 믿었다. 행복은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matter. matter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일 때? 명동으로 쓰일 때 일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you가 명, say가 동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와시 여기서 왔겠죠? 여기서. 자, it doesn't matter. 그거 명동. 자, 또 여기 보시면 it가 진주어, 여기 뒤에가 가주어인데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또 수식어가 붙었는데 나중에 또 하고요. as long as는 뭐 when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 너가 멈추려 하지 않는 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you go는 뭐예요? 명동동사잖아요. 이게 전부 뭐다? 부사다. 수식어구다. 너가 간다.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할 때? 너가 멈추려고 하지 않을 때. 자, 이제는 의미론적, 시멘틱하게 보면 너가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중요하지 않다. 너가 아무리 느리게 가도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가라. 멈추지 말고. 그런 뜻이죠. 의미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work. 자, work는 일하다죠. 나는 어디 장소에서 일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처럼 효과가 있다, 성공적이다 이래서 효과가 있다. 그 계획은 일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 계획은 효과가 있다. 어머, s라는 뭐 형태적인 게 붙었네요. 동사에 s가 붙은 형태적. 그럼 세 가지의 정보를 준다. 어떤 정보? 자, 이 work라는 동사에 s가 붙었다. 그러면 뭐다? 오른쪽이 3인칭 단수 현재 세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요.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 다음 last 이렇게 읽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다는 것은 지속되다, 지속되다. 자, drought라는 것은 가뭄, 지속되었다, 전명, 명동 전명. 자, 이해되셨죠? 자, 실전할 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선생님의 실력이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포즈 잠깐 멈추시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실전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인트로덕션이 뭔가요? 뭐 이렇게 잡으면 되죠. 뭐 컨클루전 이렇게 잡고 인트로덕션에서 뭐 한다? 소재 잡아라. 자, 소재 보니까 많은 에러와 바이어스처럼 오 나왔네요. 결속장치 나왔네요. 결속장치. like 이런 건 결속장치죠. 뭐 뒤에 있는 요 많은 에러와 에러가 자 seem 아까 말했지만 겉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데 실은 사실은 이성적이다 이 말이죠. 겉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요 녀석이 오디터럴 루밍이 결국 어떻게 밝혀졌다? 이 턴아웃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또 항상 멈춰야 돼요.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매우 스마트하다. 자, 적어볼까요? 에러와 뭐가 바이어시스 이것이 A죠. A. 이 녀석은 오디터리 루밍이죠. 오디터리 루밍 그 당시 저도 모르는지 몰랐습니다. 매우 프리디 스마트하대요. 프리디 스마트. 자, 여기서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러 해라. 오디터리 루밍 해라. 그럼 스마트하다. 자, 애니멀. 여기 에러가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건 애니멀이겠죠. 연결. 동물들이 동일한도 뭐죠? 결속장치죠. 동일하다는 건 A, B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의 같은 바이어스를 진화해 왔대요. 좋은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올도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올도우, 여기 뒤에 보시면 it 나왔으니까, it도 뭐 결속장치죠? 이 녀석이 뭐예요? 이와 같은 종류 바이어스. 이 바이어스는 뭐예요? 에러죠, 에러. 자, 이 녀석이 우리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인간으로 해석해야죠. 우리 인간은, 여기 us를 우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의미론적이. 이게 의미론적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독립영어, 대니영어를 하는 거죠. 인간으로 해석해야죠. 왜 동물 나왔으니까? 되죠.
되죠. 자, 이 에러가 어떻다? 에러가, 여기 에러를 안 써주겠지, 당연히. 에러가 매우 어떻다? 이성적인 방식이다. 이성적인 방식이래. rational manner래. 자, accurate, 정확한 것은 뭐다? 스마트하지 않대.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스마트했으니까 스마트하지 않는 건 뭐죠? 여기 뭐예요? in being accurate. 이 녀석이 스마트하지 않는 거니까 B죠. 이해되셨나요? 스마트.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A 아니면 B가 들어가겠죠. 자, 해석해보면 진화론적인 이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연결이. 이게 무슨 영어다? 대한독립 영어 팁이다. 자, 즉시 out of 나온다. 길에서 어디에서? 접근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죠. 좋은 거잖아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뭐야? 스마트한 거죠. 이 녀석은 너무 강력해서 자연 선택, DNA죠, DNA. 우리 자연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들에게 뇌를 가졌는데 어떤 뇌를 가졌을 것 같아요? A를 가졌겠죠, A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에러하고 바이어스가 들어가죠. 에러하고 바이어스가. 자, 1번. 의도적으로 본다. 부정확하게. 여기는 완전 여기가 정확한, 여기가 부정확한 거예요. inaccurate. 이걸 거 아니에요. inaccurate. 이게 답이네요. 자, 기어. 뭐 준비한다. 장비를 착용한다. 평가하려고. oral information을, 이게 정확하게 틀렸네요. 이게 부정확하게 해야죠. 이해 됐나요? 그 다음 여기 intentional하고 deliberal 같은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필사적으로. 이성적, 벌써 틀렸네요. 이성적은 맞았네요. 이성적이지만 효과해야죠. 효과 있는 결정이죠. 그죠?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네. 자, 그 다음 우리 인간이 간과하게 한대요. 위험을 간과하게. 뭐 없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나왔잖아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험을 간과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네. accurate 벌써 틀렸네요. 우리는 inaccurate가 돼야죠. 탐지하지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한 줄 한 줄씩 따박따박 정확하게 설명은 다음 넘겨서 진행할게요. 부터는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목적은 실전에서 적용하기 위한 거죠.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천천히 따라오면서 이해를 한 상태를 둬야 실전에서 만났을 때 이게 나오겠죠. 자, 이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요 like가 전치사입니다. 전명이에요. 전명 수식어구죠. 전명 또 이거 수식어구. 나중에 설명 다 할 거예요. 수식어구는. 이거 다 전명 수식어구. 이게 명이죠. 자, 이게 전명이 낀 거고요. 이게 형용사잖아요. 이 스마트가. 그러면 여기가 전부 뭐다? 이게 동사다. 동사를 보시면 이 전명은 이제 수식어구 빼고. 어디터리 루밍이라는 것은 그 소리가 루밍 이렇게 잘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루밍이라고 한대요. 저도 잘 몰라요. 어디터리 루밍이 결국 very pretty 하다라고 밝혀졌대요. 그럼 어디터리 루밍 하라. 자, 앞으로 like가 나오거나 unlike가 나오면 소재구나 이렇게 아는 신호를 아시면 됩니다. 쉽죠? 대한독립영어 팁이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애니멀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거 예를 든 거죠. 포 example이죠. 동물이 나와서 뭔가 에디터리 루밍 설명하거나 에러나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겠죠. 이번에는 레이너스 몽키를 설명을 했는데 이 녀석이 동일한 바이어스 나왔네요.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또 나왔네요. disintentional error. 이것도 뭐예요? this니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결속 장치죠. 이런 에러, 이런 의도적인 에러 이번엔 또. 기능을 한다. 명동, 전명. 그리고 또 수식어고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서브자. 어렵게 썼죠. 자기 보호의 그 DNA 박힌 거. 서브자. 자아가 아니라 자, 서브자. 초자아에 의해서 manned. 갖추어진. 이런 뜻이죠. 그 다음 providing. 개인에게 공급한대요. 뭘 공급하냐. 마지막으로 safety. 안전을 공급한대요. 뭐 할 때. 그들. 결속장치죠. 그들이 뭐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애니멀이죠. 애니멀. 아니, 자, 그 다음. 개인이고 있구나, 여기 개인. 요 개인들이
이 개개인들에게 여기서 인디비주얼도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인디비주얼 이게 우리 한국인의 개념에는 잘 맞지 않아요. 개인 이게 우리 개인 이거는 각각 사람이란 뜻이에요. 각각 사람.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한 놈 한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놈 한 놈 분리된 개념이에요. 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인디비주얼들이 각각이 다 이렇게 컨프런트, 직면하고 만나요. 뭐에 직면하냐면 잠재적인 위험, 어떤 위험에 다가오는 물체에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무서운 뭐 어떻게 위험한 것들이 다가온다는 컨프런트 한다라고 할 때 개인들에게 안전을 제공한대요. 뭐가 요거 오디터 루밍이 요 바이어스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번 문장과 2번 문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또 볼게요. 이번에 U로 바뀌었네. U. 뽀뽀 이거 그냥 뿌리죠. 이번에 인간이겠죠. 여러분이 이런 뜻이에요. 동물이니까. 이걸 또 여러분이 하면 너희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봐요. 스팟 딱 보는 거예요. 이 녀석을 보고 하고 뭐예요? 이게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 단어가 뜻이 나왔던데 내가 지워버렸나? 눈사태. 다음에는 주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네요. 눈사태를 들어요. 오는 거를 들어요. 어디 쪽으로? 내 쪽으로 오는 것을. 오디터리 루밍, 이거 뭐 좋은 거예요. 이 녀석은 요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점프, out of the way. 길 밖으로 점프 나와요. 자, rather than 나왔어요. 자, 요거 별표 5개 하셔요. 5개. then도 아니요. then도 중요한데, 이 rather than이 나왔다. 그럼 이것은 정답이에요. 이거 AP예요, AP. 무조건 이거 나오면 이거 한 문장 가지고 AP 잡을 수 있어요. 지금 rather than 기다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 것은 B가 되겠죠. 점프에서 나오는 건 A고 그러니까 A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이해되셨죠? rather than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호입니다. 우리 의미적 단서를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한 70개 정도, 한 100개 정도만 알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봐야죠.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이득, 즉시 get out of way 같은 내용이죠. 이게 뭐에 다른 말 에러, 오디터리 루밍이죠. 이 녀석, 자, 다가오는 위험에 그 길에서 나오는 것, 빠져나오는 것, 즉시 나오는 이런 진화론적 이점은 너무 강해서 자연 선택, 우리가 수만 년 우리 몸에 익혀진 DNA가 우리 인간에게 혹은 다른 동물들에게 mammals, 그 동물들은 뇌를 가졌는데 어떤 뇌를 가졌겠어요? A라는 뇌를 가졌겠죠. intentional, 의도적으로 세상을 부정확히 보는 거예요. 자, 비록 이와 같은 종류의 바이어스, 의도적으로 부정확게 보는 그런 거, error and biases는 경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의 레벨 실험실에서는요, 자연이 아니고, 실험실에서는 대조죠. 여기서는 자연과 대조를 이뤘죠. 경제적으로 이런 이성적 판단을 방해할 것 같지만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그거 뭐예요? 참 좋은 거죠. 여기다가 쳐놓고 실제로 해석이 될 만한 데는 이트 줘버리잖아요. 결속정체 주고 우리 인간이 행동하게 어떻게 이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해요. 현실 세계 나는 레이버러리 텍스트가 이거는 대조죠. 정확하게 되는 것은 스마트한 건 아니다. 정확한 것이. 우리의 통념을 깼잖아요. 자, 반드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희망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